연속기획 한류 열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국에서 K-팝의 인기 외에도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인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중에서도 한류 배우들의 인기는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중국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 중인 한류 배우들의 이야기를 머니투데이의 전영화 기자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진짜 한류 스타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 중국 내 드라마, 영화에도 진출을 속속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 배우 손예진이 네. 중국 영화 나쁜 놈은 반드시 죽는다 출연을 결정을 했는데요. 중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그룹인 화이브라더스가 투자와 배급을 맡고 한국의 강재규 감독과 중국의 펑샤오강 감독이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를 합니다. 신현준도 이 영화에 출연을 하고요. 이정재도 중국 영화 역전의 날에 출연하기로 했는데요. 중국 최대 제작사 중 하나인 차이나필름에서 제작하고요. 네. 박민영도 중국판 가십걸에 출연하기로 했고요. 김태희는 드라마 서성 왕이지를 찍었고 이정진도 중국 드라마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를 찍었습니다.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이라고 할 만큼 한국 배우들의 중국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 손예진과 이정재 사례가 눈길을 끕니다. 방금 손예진 씨와 이정재 씨 얘기를 잠깐 흘리셨는데 왜 주목을 해야 될까요? 요즘 워낙 한국 배우들의 이제 중국 진출이 늘고 있어서 손예진과 이정재의 중국 영화 출연도 그런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사실 두 사람의 중국 영화 출연은 큰 변화나 다름없습니다. 단지 두 사람이 한국 영화계에 인기 높은 배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작 방식이 변했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과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한국 배우들의 중국 진출은 중국 현지에서 제작하는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는 것 때문인데요. 손예진이 출연하는 나쁜 놈은 반드시 죽는다와 이정재와 출연하는 역전의 날은 중국에서 기획해서 한국에서 찍습니다. 중국 쪽 최고 제작사와 스태프, 거기에 대해 한국 쪽 스태프가 참여하는 것인데요. 네. 한동안 중국은 기획력과 기술력이 부족해서 한국 쪽 스태프들이 진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배우들은 TV 드라마 인기로 넘어간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에서 먼저 기획을 해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기획이 좋으니 손예진과 이정재처럼 한국에서도 수요가 많은 배우들이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 말씀대로라면은 한국 배우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이제 좀 경로가 조금 바뀌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의 한류 배우 진출에는 이영애와 장나라 방식이 있다고 할 수. 예전에는 드라마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네. 이영애는 뭐니 해도 대장금이죠. 한국 TV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끈 뒤에 결과적으로 배우들까지 인기를 얻는 경우입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류 스타들은 대개 출연한 드라마들이 현지에서 성공한 덕 때문이죠. 장나라는 철저히 현지화를 택한 경우인데요. 이 길을 받는 배우로는 추자연을 들 수 있습니다. 추자연은 2003년 대만 드라마 사랑의 향기를 시작으로 대기영웅전, 초류양전기, 회가정 유혹 등등이 중국 드라마에 점령하면서 현지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 밖에 송혜교와 이준기 같은 방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송혜교 씨와 이준기 씨 방식은 또 어떤 건가요? 예, 송혜교와 이준기 모두 한국 TV 드라마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성공을 했기에 현지 진출을 할 수 있었겠죠. 네. 하지만 각자 방식이 다릅니다. 송혜교는 중국 소속사와 일찌감치 계약을 해서 현지화에 성공한 경우인데요. 중국은 워낙 대륙이 크기에 각 지역마다 인기 있는 스타들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전국에서 전부 인기가 높은 전국구는 중국에서조차 드문데요. 송혜교는 한국 여자 배우 중 거의 유일하게 중국에서 전국구 스타입니다. 그런 덕에 중국에서도 최고 감독으로 꼽히는 우상 감독의 영화 태평론과 왕가희 감독의 일대 종사에 출연할 수 있었겠죠. 두 영화는 모두 칸 국제영화제에서 제작 발표를 할 정도였으니까 전국구라고 하기에도 충분합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고급 전략을 사용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준기도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데요. 이준기는 여기에 더해 콘서트 같은 팬미팅을 하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이준기도 중국 영화 시칠리아 햇빛 아래를 찍긴 했습니다만 인기몰이는 아무래도 팬미팅 공이 큽니다. 사실 이준기 팬미팅은 콘서트 같은 형태로 유명한데요. 이런 식의 팬미팅은 하면 할수록 소속사에는 손해입니다. 비용 자체가 다르니까요. 콘서트는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더라도 보존이 됩니다만 팬미팅은 입장료가 싸니까 그게 힘듭니다.
그럼에도 이중계는 팬미팅을 콘서트처럼 알차게 준비하기에 팬들로선 감동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중기 팬들의 충성도가 높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다른 방식의 현지 팬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식이 있네요. 진출 방법에도. 네. 그 중국에서 4대 천왕으로 불리는 네네. 김수현, 이민호, 장근석, 박해진 이 네 분들의 인기 비결 궁금해요. 과거 일본에서 이제 한류 4대 천왕이라고 이렇게 불렸던 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네. 지금 인기가 중국에서 가장 높은 한류 4대 천왕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수현, 이민호, 장근석, 박해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김수현은 별에서 온 그대로, 이민호는 시티헌터로 네. 한국자들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요. 장근석은 미나미 시네요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민호는 팬미팅을 꾸준히 하면서 현지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박해진은 별에서 온 그대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현지화 전력이 더 먼저였습니다. 중국에서 각종 드라마를 찍었고 꾸준히 현지에서 선행을 한 게 인기의 큰 원인이 됐습니다. 4명 모두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도 주요했고요. 네, 이렇게 한류 스타의 진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네. 이렇게 기자님과 말하면서 알았는데 좀 한류 열풍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네네. 단기간에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식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건 네. 사실 노하우가 공유가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네. 또 중국에서 견제도 상당하고요. 초창기와 달리 한국 드라마를 주요 시간대와 방송사에서 방영하지 못하게 한 데 이어서 별에서 온 그대가 인기가 높으니까 인터넷으로 드라마 실시간 중계를 하는 것도 금지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싶으면 직접 와서 작품을 하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건 판권을 사는 것보다 직접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그쪽 중국 쪽 방식입니다. 그에 비해선 한국에선 노하우는 공유는 안 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한중 FTA 체결로 엔터테인먼트 시장도 열리는 만큼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닝투데이의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